질문은 4개예요. 실제법상 처분설과 쟁송법상 처분설, 각각 처분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가? 법문에 등장하는 2조 1호에 등장하는 준하는 행정작용은 뭔가? 그리고 준하는 행정작용들, 전형적인 행정에 속하지 않는 행정작용들, 권리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준하는 작용, 구제방법, 취소소송 성질,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판례 태도인데,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등, 이제 핵심 어구가 나오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실체법상 처분서의 입장처럼 보이는데, 대집행, 실행, 단주 처분 이런 건 권력적 사정행위거든요. 처분 개념을 여기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토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의 법 조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행정행위 말고도 취소소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모두가 똑같다면 조문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학설 주장의 내용이 똑같은 힘이 있다면 법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 맞는 거겠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 이거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제도가 불비하다. 이 내용은 실체법상 처분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행위 당사자 소송으로 가자고 하거든요. 판례가 당사자 소송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적법성을 인정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힙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셈이죠. 나는 모르겠고 내 친구한테 가봐. 근데 그 친구는 별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잖아요.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사자 소송으로 보내게 되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못 받게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실무상 큽니다. 따라서 처분 개념을 확대해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는 것을 바람직하겠다라는 뜻에서 쟁송법상 개념설이 옳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에 대해서 첫 수업이었었는데 아직 독일식 공권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잖아요. 독일식 공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이것까지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조건 외워야 될 부분 소송요건, 그리고 처분 등의 법 조문도 외워주세요. 행정행위 개념 외워주시고요. 실체법상, 쟁송법상 처분설이 있는데 각각은 3개의 질문에 대한 혹은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하면 된다라는 팁 알려드렸고요. 판례는 실체법상 처분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권리구제에 관해서 대법원과 경쟁관계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나는 모르겠다 하던 사실행위에 대해서 계속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송법상 처분설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구제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논거와 함께 쟁송법상 처분설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답안지를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쓸 일은 많지 않을 거고요. 케이스의 하나의 논점으로 5점 미만 정도로 가능하니까 한 반 페이지 정도는 쓸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내용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